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5월 26일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로지스틱 회기 했었죠. 다중 선형 회기랑 로지스틱 회기 했었고요.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번 주에 5개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딥러닝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용어만 한번 볼까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선형회기, 뭐 인공지능, 그 안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이 있는 건 아실 것 같고요. 머신러닝 중에서 이제 선형 회기, 선을 하나 긋는, 최적의 선을 그어주는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기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AX, 여기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는 단순 선형 회기에서는 이 공식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다중 선형 회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는 A1, X1, 뭐 A2, X2 플러스 B. 네.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기에서 여기서 최소 제곱법은 이 A 값과 B 값을 찾는 공식이었죠. 모델링. 뭐 공식은 기억하지 못해도 되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 A 값, 최적의 A 값과 B 값을 공식으로 찾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제곱근 오차, 이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죠. 얘는 뭐 단점이 있었죠. 뭔가 이런 변수가 많아지거나 다양한 상황에서는 최소 제곱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ML이나 뭐 딥러닝 여기에서는 평균 오차를 이용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차를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면 뭐 실제 이 값과 이 직선 간의 이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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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차를 여기는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는 오차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더하고 거기다가 제곱근인 루트를 씌워줬었죠. 그게 이제 평균 제곱근 오차였고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번에 경사강법 그리고 학습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용어들 어떠한 내용이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 경사강법 코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경사강법을 이용한 코드 GD라는 코드를 제가 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강법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사강법 코드는 이제 우리 경사항법은 위에 있었던 평균 제곱근 오차, 이 오차를 최소화하는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네, 이게 이제 평균 제곱 오차죠. 얘는 이제 루트를 씌우지 않은 기대값, 예측값에서 실제 값을 빼서 이게 오차죠. 그 오차를 제곱한 것을 모두 합하라. 그리고 그것을 평균을 내라. n분의 1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a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일단은 목적은 이거예요. 목적은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코드 gd.py라는 코드 제가 코드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설명은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자, 오른쪽에 코드를 두고 왼쪽에 이렇게 두면 보기가 좀 쉬우실까요? 네. 핵심적인 부분은 코드를 보시면 놈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는 이거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점수와의 관계였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95점, 87점, 80점, 76점 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X 데이터를 array, MP, numpy에 있는 array의 형태로 바꿉니다. 이 numpy는 이제 수학적 계산이 특화된 라이브러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numpy에는 array라는 배열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료형이 있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파이썬에는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죠. 그래서 array 배열과 리스트, array와 리스트의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array vs 리스트라고 아마 구글에 검색하시면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으로 넘파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다 array 형식으로 다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스트였던 이 x 값을 array 형식으로 바꿔줘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 값과 b 값은 임의의 값입니다. 임의의 값, 이게 마이너스 6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게 100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면 임의의 값을 정해서 그 지점에서 오차만큼 이 경사를 하강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0.05. 이 러닝 레이트는 학습률이라고 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가장 최적의 학습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자동으로 러닝 레이트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설명을 이거는 드렸었나요? 그리고 에포크는 이제 반복 횟수입니다. 그래서 2001번, 2001번 이 포문을 반복을 하면서 경사하강법을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이제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2001번 정도 수행하는 데는 아주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서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p 값은 기대값, 예측값입니다. 예측값. ax 플러스 b에다가 ax 플러스 b 값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기대한 a 값과 b 값을 집어넣었을 때 p는 예측값이 되겠죠. 그래서 에러, 오차는 y에서 p를 뺀 거. 네, 그냥 빼준 겁니다.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것을 이제 오차입니다. 이 axi 플러스 b 빼기 yi 이 값이 에러죠. 이게 에러입니다. 에러. 이게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a diff, b diff 이 변수가 이제 이 a 값과 b 값을 수정하는 경사 하강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분값입니다. a로 편미분한 값 그리고 b로 편미분한 값이 됩니다. 네, 자, 요 부분을 요게 이제 a를 편미분한 값이고요. 얘는 b로 편미분한 값입니다. 요거는 여기 나와 있죠. 왼쪽에 편미분한 결과는 n분의 2 왜냐면 여기 지금 제곱이죠. 이거를 다시 고쳐서 써보면요. 시그마는 빼고 이 시그마는 합이니까 썸이니까 빼고요. n분의 1에 axi 플러스 b 빼기 yi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제곱. 네. 그래서 얘가 아까 여기서 말했던 에러입니다. 에러의 제곱이 되겠죠. n분의 1의 에러의 제곱.
어, 미분을 다 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분 공식은 보통 뭐 fx가 뭐 x 제곱이다. 그러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차수가 앞으로 나오고 x에 차수가 하나 빠집니다. 네. 그래서 2x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미분하면 결과가 이거고요. fx가 상수다, 7이다. 그러면 fx는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x의 차수가 빠지게 되고 위에 있던 제곱 값이 앞으로 나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미분 공식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분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것을 A로 편미분하라는 것은 A로 미분을 하라. 그러면 여기 보이는 X도 있고 B도 있고 Y도 있죠. 얘를 이제 상수 취급하라는 겁니다. 상수. 이 7과 같은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A만 문자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지우고 잠시만요. 이거는 잘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뭐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어, 편미분한 결과 얘를 이제 편미분을 하는 거죠. 네, 얘를 이제 편미분을 하게 되면 n분의 1 이 전체를 제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n분의 2가 됐고요. n분의 2 여기 n분의 2가 됐고요. 시그마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x로 본 거죠. x로 본 다음에 아까 x 제곱으로 본 거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옵니다. 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 이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가 a로 편미분하기 때문에 a만 문자고 얘네들은 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b가 상수니까 없어지죠. y도 없어지죠. 그런데 axi이기 때문에 a로 미분하기 때문에 xi를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n분의 2 그리고 ax 플러스 b 마이너스 yi xi가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 이게 에러였습니다. 에러. 우리 코드에서. 그래서 n분의 2의 sum 에러 곱하기 xi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x 데이터의 길이분의 1 n분의 1이죠. n분의 1 여기서는 n분의 2인데 왜 여기 코드에서는 n분의 1이라고 했냐?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얘가 2나 1이나 그냥 계산 결과에 2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작은 숫자인 n분의 1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에러 곱하기 x 값이죠. 그래서 x 데이터 값에 에러가 곱해진 겁니다. A로 편미분한 결과가 공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B도 마찬가지로 B는 B로 편미분하니까 B에 붙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얘만 온 거고요. 그래서 n분의 1의 sum 에러만 합해준 겁니다. 그게 이제 B diff 값이 되는 거고요. 편미분한 값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했던 경사강법 이게 이 공식이죠. 이의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A가 뭐 처음에 값이 마이너스 6이었죠.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6이었고
B 값은 뭐 저 위에 100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는 하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조금 어, 그 이 미분한 값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 코드를 보면 네, B 값에 원래 있었던 B 값 100에다가 러닝 레이트랑 bdiff 미분한 값을 곱한 것을 빼줍니다. 이게 경사하강법의 코드가 되죠. 여기서 이제 경사하강법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한 것을 이렇게 곱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빼주고 계속 미분하면 기울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 오는 지점, 이 0이 오는 지점, 네, 이 0이 오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B 값도 조정을 해가고 A 값도 조정을 해 나가면서 같은 값을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것이 이 경사하강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미분한 결과, 편미분에 대해서도 좀 아시면 좋은데요. 굳이 뭐 나는 딥러닝이야 이런 것이다, 머신러닝 이런 것이다만 알고 싶으셨으면 생략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경사강법 코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누락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드리는 이유는 기본이고 기본 중에서도 잘 계속 기억을 해 나가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설명을 다 드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이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그 어떠한 최적의 해를 찾아 나가느냐 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미리 설명을 드리면 경사하강법 뒤에 나올 내용인데요. 경사하강법 코드 지금 우리는 단순 선형 회귀에서 이 오차를 가지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오차를 구하는 공식조차 복잡해지겠죠. 만약에 오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오차가 최저가 되는 해는 원래는 이 점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찾아야 돼요. 미분이 0인 지점인 여기죠. 그런데 A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A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해를 이제 미분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여기서 미분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경사강법을 사용해 보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지역적인 최저점이고 얘는 글로벌한 최저점이 이 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못 찾는 거죠. 한 곳에서만 시작하면 못 찾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 값을 임의로 여러 군데를 주는 거죠.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군데를 찍어서 주고 해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내는 여러 곳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2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복잡한 그 모델을 들어가 보면 3차원으로 해서 엄청 그 등고선 같은 엄청 입체적으로 최저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이제 경사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도 기본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적을 찾아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지난주에 바로 했던 건 다중선형획이었죠. 여기서 이제 독립변수가 추가가 된 공식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선형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해였죠. 그래도 이제 비슷한 다중선형 회기도 그 경사강법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코드를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 이거는 참과 거짓 1과 0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들었었죠. 온라인 강의 이수랑 학점 간의 관계 해서 합격, 불합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A풀, B풀로 나눈다. 뭐 1과 0으로 이제 학점이 나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회귀 방법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왜냐면 고양인지 아닌지를 사진을 보고 고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면 로지스틱 회귀로 이제 고양이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계에서 했던 직선 그래프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가장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할 건데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대체하는 함수도 뒤에 오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S자 형태의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0과 1 사이를 선형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기본 공식은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자연상수라고 했죠. 2.71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거 정해진 숫자고요. 그래서 이 x 값에 우리는 공식인 ax 플러스 b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크거나 작을 때 크면 이제 기울기가 커지고요. 작으면 이 기울기가 좀 낮아진다라고 말씀했고요. b 값은 크거나 작거나 했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면 오차는 줄어들게 되고 b는 이제 작거나 클 때 오차가 오차가 엄청 무한대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오차가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경사강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오차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값이 1일 때 예측값이 0이면 오차는 커져야 되고 실제값이 1일 때 예측값이 1이라면 오차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었죠. 로그 함수가 등장을 해서 이 공식이 오차 공식으로 되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오차 공식입니다. 네, 이 오차 공식을 이용해서 그 로지스틱 회귀 코딩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했던 코드 볼까요? 로지스틱 회귀 코드였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프를 그려봤었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을 함수로 만들어서 거기서 어쨌든 얘를 편미분을 한 겁니다. a 편미분, b 편미분을 해서 a 값을 수정하고 b 값을 수정합니다. 똑같죠? 회귀는 거의 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내서 우리 a 값과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이것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드. 자, 그러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퍼셉트론은 이제 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피디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1957년에 이제 이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요. 프랑크 로젠블라트에 의해서 고안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선형 분류기. 어렵죠? 내용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퍼셉트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때 로젠블라트에 의해서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 연구에 대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 그 생물 시간에 보셨나요? 뉴런 우리 뇌에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방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뉴런을 보고 보시면 뭐 이게 하나의 뉴런이죠. 뉴런. 뇌의 하나의 뉴런이고 뭐 우리 뇌에는 뭐 천억 개, 넘는 몇 천억 개의 뉴런이 어, 신경 물질을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신경 물질을 이 돌기가 뭐 수상돌기, 축색돌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생물할 때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서 신경 물질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서 이 여기에 이제 물질을 받아서 이게 임계값이라는 임계값. 네. 이 뉴런에서 임계값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임계값을 넘으면 얘도 신경물질을 다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물질을 받았는데 다 조합을 해보니까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자극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이 방법을 모방한 것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은 인풋 레이어, 여기 입력 레이어가 있고요. 입력 레이어에 어떠한 가중치라고 나중에 더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중치라는 거, 우리 ax 플러스 b라고 했었죠. 그것을 이 x값, 입력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얘네들을 받았을 때, 이 세 개 입력값을 이렇게 받았는데 얘 임계값,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를 생각해 보시면 로지스틱 회기는 0.5 이상이면은 1, 2 되고요. 0.5보다 값이 떨어지면 0으로 이제 0이 되면은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 0.5보다 위에면 1을 전달한다. 똑같죠? 얘는 전달을 하거나 임계값이 기준으로 전달하거나 안 하거나, 얘는 0.5를 기준으로 1로 전달하거나 0으로 전달을 안 하거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생각해 보시면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 딥러닝 하면서 막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동그라미 많고 막 이렇게 막 X 뭐 중간에 막 동그라미 더 많고 막 이렇게 해서 아웃풋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그라미 엄청 많고 선이 엄청 많은 그림. 이게 이제 퍼셉트론들이 모여서 엄청 많은 어, 뉴런을 모방한 것. 그게 이제 딥러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딥러닝을 구성하는 신경망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셉트론 이어서 2차 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